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준 여자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0일 이후부터 달라진 주택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심호흡 가다듬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주택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부분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만일 추가로 취득한다 그러면은 그때 과연 세율은 몇 프로짜리를 적용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때에는 기존 소유 주택의 그 소재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만일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1%부터 3%에 해당되는 그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즉, 이 사례인 경우에는 3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1%짜리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주택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1%의 세율이, 그리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 그리고 9억 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3%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존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본 사례에서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때는 거꾸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는 강화된 세율인 8%짜리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례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면요, 유상 거래 시 우리가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에 대한 그 취득세율이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3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부터 3%에 해당되는 그 세율을 적용을 했었고요.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4%에 해당하는 그 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주택 가액에 따라 개인처럼 1%에서 3%에 해당되는 다소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이제 취득세에 대한 이 내용이 대대적으로 손질이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개인인 경우에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이제 3%에 해당되는 세율이, 그리고 2주택 이상부터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양분을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그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2주택자는 8%, 그리고 3주택자는 12%,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의 그 세율을 적용을 했었고요. 3주택 이상부터는 8%, 그리고 3주택까지는 8%, 죄송합니다.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 내와 이제 똑같이 3주택 이상부터 이제 적용하는 12%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법인을 통한 그 주택에 대한 그 투기 수요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세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12%에 해당되는 이런 살인적인 세율을 이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더 접목시켜 보면요.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1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두 번째 주택, 2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에서 3%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인 1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 시 세율은 이제 표를 보시면은, 자, 1주택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1주택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을 하잖아요. 그럼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이제 주택을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8%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율입니다. 2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이제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세율. 자, 표에서 보시면 2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기 때문에 3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8%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제 과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우리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세율인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을 4%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다음 중점 사항입니다. 취득세에서 이제 1세대 기준입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이때 동거인은 제외를 합니다. 이런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 속, 그 직계 좀비 속의 배우자를 포함을 하고요.
형제, 자매까지가 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취득일 현재 배우자와 이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세대 분리를 했다 그러더라도 이때는 1세대로 봅니다.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에는 이제 세대 분리한 미혼의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30세 미만이더라도 이때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 중위소득을 한번 보시면은요. 20년 1월 1일 가구당 월 175만 7,194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위소득의 40%는 월 70만 2,877원이 때 해당되겠습니다.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이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 이제 65세가 안 된 65세 미만인 경우이더라도 이때 포함을 합니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복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라든가 후인난 자녀 또는 아까 보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의 그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이때에도 별도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별도 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취학이라든가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이 이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한 후에는 이제 그 거주지에 이제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지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때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적용 시기는 2021년 내년입니다. 2021년 교육부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1세대 그 범위를 한번 보시면은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세대를 따로 분리하더라도 아까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제 1세대로 간주를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을 해서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아까 보신 그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부모님을 동거복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자녀가 이때 자녀란 30세 이상의 자녀 그리고 혼인한 자녀 30대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기준 소득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복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사항입니다. 주택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택수 산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 취득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종합부동산 등등등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잘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유상취득 시 주택수 산정 방법입니다.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28의 이 규정인데요. 이 규정은 우리가 이제 2020년 8월 11일 이전과 2020년 8월 10일 이후로 이렇게 양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취득세 분야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는 제외가 됐고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속주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라면 그때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에도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시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그 다음으로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다음으로 최연장자 순으로 이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동일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제 1주택으로 보고요. 만일 이러한 공동소유자가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우리가 장기 등록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에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도 어떻습니까? 1세대 3주택과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세 중과를 할 때 그때에도 제외되는 주택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방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를 1%부터 3%를 적용을 해서 아까 8%, 12%에 해당되는 세율이 그런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및 오피스텔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주택, 사원 임대용 주택으로서 주택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국가등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이때는 대지가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되고요. 건축물 연면적이 합계는 150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물 가액이 6,500만원 이내여야 됩니다. 다음으로 공익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사업 시행자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주택의 시공자 증인 미분양 주택, 이때는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한 주택, 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제외를 해줍니다. 즉 재고자산이죠. 이 주택은. 이러한 주택 하나, 둘, 셋, 넷, 5가지. 얘는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주택 취득세의 중과와 관련돼서 그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해주는 주택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수 계산 방식을 보시면요.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쪼개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그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라면 이때 주택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간추려 본 내용에 대한 그 예죠.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주택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취득주택에 대해서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되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을 하고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만약 2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당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의 그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 산정을 하고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즉 오피스텔이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 토지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입니다. 그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추후에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소유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라면 이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수에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에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아니면 상업용인지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당해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사항입니다. 가정 어린이집도 예외 없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수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취득 후에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이라든가 증여, 전용하는 가정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취득세를 추징하고요.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부터는 소유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 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는 보기 어려운 주택취득인 경우에는 주택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달라지는 주택취득세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첫 번째, 주택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1세대의 기준, 그리고 세 번째, 주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